고졸 계약직 주제에 첫날부터 5분을 늦어?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서늘하고 모멸적인 말이 떨어지는 데는 채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낡은 가방을 제대로 내려놓을 틈조차 없었죠. 유인영 씨는 새로 발급받을 사원증의 끈조차 만져보지 못한 채 첫 출근 단 5분 만에 회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정규직 직원들은 그 비참한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방관할 뿐이었죠. 단지 학벌이 낮고 계약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여자에게는 자신이 왜 늦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유성유통의 임원들과 송우식 본부장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5분의 박대가 다음 날 아침 어떤 파멸을 맞이하게 될지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선사할 짜릿하고도 묵직한 인생의 깨달음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지역,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유성유통이 시급 9,600원짜리 단기 사무보조로 뽑은 유인영 씨는 사실 전 직장인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물류 프로세스를 전면 수정해 전체 비용을 무려 15%나 절감했던 계약직 최초의 우수 사원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벌이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단돈 1,000만 원짜리 일회용 인력으로 부리려 했습니다. 인영 씨는 전 직장에서 누구보다 밤낮 없이 일하며 능력을 증명해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고졸이라는 꼬리표에 밀려 정규직 전환의 문턱에서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서류를 검토하던 인사 담당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학벌 제한이라는 사내 규정을 들먹이며 고개를 저었죠. 인영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비용을 수억 원씩 절감해도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겉껍데기를 갖추지 못하면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영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아직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어린 남동생의 학비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인영 씨는 전 직장에서의 화려한 성과를 이력서 한 구석으로 숨긴 채 오직 성실함 하나만을 무기로 다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군데의 문을 두드린 끝에 간신히 손에 쥔 기회가 바로 유성유통의 단기 계약직 자리였습니다. 첫 출근을 앞둔 전날 밤 인영 씨는 정성스럽게 흰 블라우스를 다리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학벌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번 직장에서는 내 능력을 숫자가 아닌 태도로 먼저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첫 출근 당일 아침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유인영 씨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유독 차분하면서도 묵직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새로 출근하게 될 유성유통의 사무실 구조와 첫 인사말을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죠. 전 직장인 대기업에서 독보적인 서류 정리 능력과 물류 시스템, 데이터 분석으로 부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록 고졸이라는 학력의 벽에 가로막혀 정규직 전환이라는 최종 문턱에서 계약 종료라는 차가운 통보를 받아야 했지만 그녀의 내면에 쌓인 전문적인 역량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유성유통에서의 단기 사무보조 자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녀의 화려한 능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매달 돌아오는 어머니의 의료 비용과 남동생의 학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게 앞에서 인영 씨에게는 자존심을 세울 여유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인영 씨는 가방끈을 꽉 쥐어 잡으며 보도블록 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유성 유통본사 건물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거리였고 시계를 확인하니 출근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뛰지 않고 평상시 걸음으로 가도 충분히 회사 로비에 도착해 여유롭게 첫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시험대를 우리 앞에 던져놓고는 합니다.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채 10걸음도 내려가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인영 씨의 시야에 계단 아래 기둥 옆에서 중심을 잃고 한쪽 무릎을 꺾으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급격하게 주저앉는 한 노부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노부인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지갑과 손수건을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특유의 앞만 보고 걷는 삭막한 군중 속에서 수많은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인 양 노부인의 곁을 무심하게 지나쳐갔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대 타인의 위급함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내 일상을 방해하는 불편한 소음에 불과했던 것이죠. 인영 씨 역시 순간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근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발걸음을 멈추고 저 노부인을 도우면 첫 출근 날 혹시 지각이라도 할지 모르겠다는 직감이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사내 규정과 규율을 목숨처럼 여기는 대기업의 생리를 전 직장에서 뼈저리게 겪었기에 첫날부터 지각하는 계약직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은 이미 회사 방향을 향해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을 짚으려는 노부인의 손이 눈에 띄게 심하게 떨리는 모습과 창백하게 질려가는 입술이 인영 씨의 눈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라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급박한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인영 씨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갈등이 휘몰아쳤습니다. 내 미래가 걸린 첫 출근의 여유로운 시간과 길바닥에 쓰러진 한 사람의 목숨값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엄숙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영 씨는 망설임을 끝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규율보다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정의를 선택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인영 씨는 쓰러진 노부인의 곁으로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노부인의 안색은 이미 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가슴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치던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은 그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인영 씨에게는 그 순간 눈앞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정의감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마다 침착하게 리스크를 계산하고 대처하던 그 전문적인 감각이 지금 이 위급한 순간에도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인영 씨는 먼저 노부인의 가방을 받아들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환자의 호흡이 얕고 불규칙한 데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보고 전형적인 저혈압 쇼크 증상임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노부인의 옷단추를 조심스럽게 풀어 호흡을 도왔고 근처 편의점으로 단숨에 뛰어가 생수 한 병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반쯤 흘러나온 약봉투를 발견하고는 아침에 미처 복용하지 못한 혈압약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영 씨는 침착하게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하게 한 뒤 노부인의 등이 차가운 벽에 닿지 않도록 자신의 가방을 받쳐주며 체온을 유지시켰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인영 씨의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는 극심한 공포에 떨던 노부인에게 거대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약을 복용하고 몇 분이 지나자 노부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점차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거칠었던 숨소리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인영 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길바닥에 환자를 홀로 남겨두고 가버린다면 언제 다시 쇼크가 올지 모르는 일이었기에 그녀는 기어이 노부인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직접 이송했습니다. 의료진에게 환자의 발견 당시 상태와 복용한 약물의 종류를 정확하게 인계하고 나서야 인영 씨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커다란 시계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성 유통의 공식 출근 시간까지 정확히 10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첫 출근 날의 지각. 그것이 계약직 사원에게 어떤 낙인이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인영 씨는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가방끈을 단단히 고쳐쥐고 회사 건물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구두굽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제 시간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록 지각하게 되었지만 인영 씨는 자신의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을 그 어떤 이익보다 먼저 계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프로페셔널의 기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영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응급실 침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 그 노부인이 사실은 다음날 유성 유통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거대 투자사 JC 파트너스 회장의 가장 소중한 아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날부터 지각하는 직원은 우리 조직에 필요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성 유통의 본사 로비에 차갑게 울려 퍼진 송우식 본부장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병원에서 회사까지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온 인영 씨는 거친 숨을 채 고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자신이 왜 늦을 수밖에 없었는지, 지하철역 계단에서 쓰러진 노부인을 어떻게 구했고 왜 병원 응급실까지 동행해야 했는지 단 한마디라도 설명하고 싶어 인영 씨는 절박하게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송 본부장은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혐오스럽다는 듯 손짓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변명은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버릇입니다. 요즘 계약직들 수준이 진짜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군. 첫날부터 5분씩이나 늦는 낙하산 같은 인력은 우리 경영전략본부의 숫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인사팀에 말해둘 테니 출근하지 마세요. 그 모멸적인 폭언과 함께 해고 절차는 무서울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인영 씨는 새로 발급되어 주인을 기다리던 사원증의 끈조차 만져보지 못한 채 입사 첫날 단 5분 만에 회사 밖으로 힘없이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수많은 직원들은 그 비참한 광경을 똑똑히 목격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송 본부장의 서슬 퍼런 서슬 아래에서 누구 하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지 못했죠. 인영 씨는 손에 쥐어진 계약 해지 확인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지 고졸이라는 학벌 때문에 계약 종료를 겪고
새로 구한 자리였는데 그마저도 사람의 목숨을 구하느라 지각한 5분 때문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아침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모멸감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인영 씨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어버리면 자신을 숫자로만 평가하고 짓밟은 저 오만한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는 것 같아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유성유통의 거대한 통유리 빌딩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비 전면에 크게 걸려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안목이라는 기업 슬로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씁쓸하고 찌르는 듯한 비웃음이 절로 배어나왔습니다. 유성유통의 거대한 통유리창에 반사되는 하늘은 무시마리만치 푸르렀고 거리를 메운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걷고 있었죠. 단지 고졸이라는 학벌 때문에 계약 종료라는 벽에 부딪혔고 새로 찾은 사무보조 자리마저 단 5분의 지각으로 날아가 버렸지만 그녀의 내면에 쌓인 가치관만큼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인영 씨는 낡은 가방끈을 고쳐 매며 생각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투병 중인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이 인영 씨의 첫 출근 소식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에 무너진 얼굴로 문을 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늦게야 자신의 집 지하 단칸방의 문을 열었을 때 치료로 수척해진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인영 씨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첫날부터 잘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5분을 지각했고 사정을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건넸죠. 어머니는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듯 거친 손으로 인영 씨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사람다운 선택을 하느라 늦은 거라면 잘했다. 결국 그 올바른 가치가 너를 지켜줄 거다. 어머니의 깊은 위로는 억누르던 인영 씨의 마음을 단단하게 정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영 씨의 책임감은 집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녁 늦은 시간이 되자 아침에 노부인을 인계했던 대학병원 응급실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구했던 환자의 예후가 정말 괜찮은지, 보호자는 무사히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환자가 고령의 저혈압 쇼크였으나 초기에 신속하게 약을 복용하고 이송된 덕분에 고비를 넘겼고 현재는 안전하게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의료진의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인영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정돈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단이 한 인간의 생명을 온전히 살려냈다는 확실한 지표였습니다. 그러나 인영 씨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을 통해 밤늦게까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 이 철저한 책임감과 정성이 고스란히 노부인의 남편이자 거대 자산 운용사 JC 파트너스의 창업주인 고진호 명예회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목 없는 유성유통은 그녀를 버렸지만 거물은 이미 그녀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성유통 본사의 대회의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활은 물론 향후 10년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2조 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망 구축 계약 체결이 불과 1시간 뒤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유치해 본 적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온 복도에는 임원들의 바쁜 구두 꿈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최종 검토하는 실무진들의 손길은 미세하게 떨렸고 회의실 상석의 자리를 정돈하는 비서들의 움직임도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판을 기획하고 진두지휘에 온 인물이 바로 경영전략본부의 실세, 송우식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맞춤 정장의 칼날을 매만지며 회의실 전면의 유리창 너머를 오만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오전 첫 출근길에 고작 5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졸 계약직 여직원을 단칼에 잘라버렸던 그 냉혹함은 오늘 오후 거대한 성공을 앞둔 그의 얼굴에서 한층 더 견고한 독선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죠. 송 본부장에게 계약직이란 언제든 소모품처럼 갈아 끼울 수 있는 무가치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가혹한 결정이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다고 굳게 믿었으며 그 오만한 확신은 대형 계약을 앞둔 지금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주변의 임원들은 송 본부장의 눈치를 보며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차기 부사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아부를 떨었고 송 본부장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인 양 받아들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서류 클립도 채 뜯지 않은 2조 원짜리 계약서 초안과 함께 유성유통의 화려한 홍보 브로슈어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사람의 가치를 먼저 보는 안목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지만 그 방 안에 누구도 그 문장의 진정한 무게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의 숫자가 가져다줄 막대한 이익과 자신들의 탄탄한 승진 가도만을 계산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송 본부장은 시계를 확인한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임원들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JS 파트너스 측의 명예회장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만큼 서류 봉투의 배치부터 다과의 온도까지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판 위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이라 확신하는 송 본부장은 기고만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성유통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방에 걸어들어올 최고 권력자의 안목이 향한 곳이 어디인지를 말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거대한 파멸의 서막이 대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마침내 대회의실의 무겁고 두꺼운 양계형 문이 서서히 열리며 유성유통의 모든 임원진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수행원과 정장 차림의 비서들을 대동하고 걸어 들어오는 인물은 화려한 스펙이나 거칠의 대신 사람의 숨은 리스크 관리 능력을 귀신같이 꿰뚫어 본다는 자산운용사 JC 파트너스의 창업주 고진호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은둔형 거물답게 비록 지팡이를 짚은 느린 걸음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와 묵직한 위엄은 넓은 회의실 전체를 단숨에 압도해버렸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 기고만장하게 승전보를 기다리던 송우식 본부장은 고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얼굴 가득 비굴할 정도로 정중한 미소를 띠며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유성유통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2조 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망 계약을 위해 저희 임원진이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송 본부장은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기획한 이 완벽한 판 위에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명예와 차기 부사장 자리가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고 회장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를 살피며 서류 봉투를 정돈하고 최고급 다과를 테이블 위에 올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상석에 엄숙하게 착석한 고진호 명예회장은 눈앞에 놓인 2조 원짜리 계약서, 초안이나 유성유통의 화려한 홍보 브로슈어에는 단일의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깊고 날카로운 눈빛은 오직 회의실 내부의 공기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죠. 송 본부장이 기고만장한 목소리로 준비한 물류 시스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 회장이 가볍게 손을 들어 송 본부장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을 조용히 둘러보며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아침 이 건물 근처 지하철역에서 위급하게 쓰러진 제 아내를 구하고 밤늦게까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우를 챙겨준 귀사의 직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능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그 인재를 지금 이 자리에 모셔올 수 있습니까? 그 짧은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을 갸웃거리며 눈빛을 교환하기 바빴고 실무진들은 당혹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경영전략본부의 실세인 송우식 본부장만큼은 고 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줄기를 타고 거대한 소름이 돋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 본부장의 머릿속에 전날 오전 첫 출근길에 단 5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모멸감을 주어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고졸 계약직 유인영 씨의 얼굴이 선명한 파편이 되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송 본부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놓칠 뻔했습니다. 자신이 소모품이라 여기며 사정 청취는 변명이라 일축하고 잘라버린 그 하찮은 단기 사무보조가 실은 이 거대 계약의 명주를 쥐고 있는 JC 파트너스 회장의 가장 소중한 은인이었다는 믿을 수 없는 팩트가 전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송 본부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고 회의실 안에는 터지기 직전에 시한폭탄 같은 거대한 균열과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송 본부장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회장님, 어제 아침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희 경영전략본부에서는 어제 날짜로 근태 불량 및 규정 위반에 따라 해당 계약직 직원의 근무를 즉각 종료 처리하였습니다. 첫날부터 지각하는 인력은 조직의 기강을 해치기 때문에 사내 내부 규정에 의거해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송 본부장은 그것이 철저한 원칙이자 리스크 관리였다며 어떻게든 자신의 실수를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숫자로만 세상을 보고 계약직을 소모품으로 여겼던 그의 오만한 안목이 빚어낸 처절한 자승자박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변명을 묵묵히 듣고 있던 고진호 명예회장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고 서늘한 환멸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고 회장은 유성 유통의 임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2조 원짜리 계약서 초안과 사람의 가치를 먼저 보는 안목이라는 문구가 굵게 박힌 홍보 브로슈어를 손끝으로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터지기 직전의 폭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고 그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송 본부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지만 회의실 전체를 무겁게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내부 규정과 원칙이라는 껍데기 뒤에서 진짜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 전혀 보지 못하는군요. 그 직원이 어제 지각한 5분은 단순히 게을러서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길바닥에 쇼크로 쓰러진 한 인간의 목숨값을 계산하고 환자를 응급실까지 안전하게 인계하느라 소요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걸어 환자의 예후가 정말 괜찮은지
보호자는 무사히 만났는지 체크하는 철저한 책임감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유성유통은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느라 정작 조직에 가장 필요한 진짜 인재를 제 손으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셈입니다. 고 회장의 준엄한 일갈 앞에 송우식 본부장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배석한 임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고 회장은 곁에 서 있던 수석비서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공식 문서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흰 종이 맨 위에는 계약 파기 통보서라는 7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류나 재검토는 없습니다. 사람의 본질과 숨은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전혀 없는 조직,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박대하는 기업과는 단돈 1원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고 회장의 냉정하고 확고한 선언과 함께 유성유통의 사활이 걸려있던 2조 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 합작 계약은 단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송 본부장이 허리를 굽히며 다시 이야기를 들어달라 절박하게 매달렸지만 고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그 앞을 호위했고 그들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엄숙하고 단정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쿵 하고 대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천문학적인 기회가 공중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침묵만이 유성유통의 회의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고진호 명예회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유유히 회의실을 빠져나간 뒤에도 임원들은 차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계약 파기 통보서라는 7글자는 마치 유성유통의 시한폭탄처럼 번뜩이고 있었죠. 경영전략본부의 절대 권력자이자 차기 부사장 자리를 확신하며 기고만장했던 송우식 본부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망하게 빈 의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5분을 지각한 유인영 씨의 사정을 변명이라 치부하며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그 오만한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송 본부장은 자신이 그토록 맹신했던 숫자의 논리가 가장 거대한 2조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본부장님, 어제 대체 로비에서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참다 못한 기획전략 이사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회의실은 걷잡을 수 없는 고성과 비난의 장으로 돌변했습니다. 회사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를 통째로 날려버렸다는 팩트가 산하부서 전체로 퍼져나가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성유통 내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인사팀과 감사팀이 결합한 긴급 내부 감사가 즉각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송 본부장이 유인영 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사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단기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기본 절차가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본부장 개인의 독단적인 감정과 갑질이 개입되었다는 주변 직원들의 익명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유인영 씨가 이전 대기업에서 우수 사원 평판을 가졌다는 데이터가 감사팀 화면에 띄워지는 순간 감사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성유통이 박대했던 인물이 실은 회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핵심 인재였다는 사실이 전면 공개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유성유통 경영진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비참할 정도로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송우식 본부장을 직위에 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사실상 업계에서의 매장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성유통의 부사장과 인사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유인영 씨가 사는 초라한 지하 단칸방 골목길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인영 씨 앞에 최고급 과일 상자와 함께 파격적인 조건의 위로금, 그리고 단기 계약직이 아닌 본사 물류전략팀의 정규직 대리 직급으로의 즉각적인 복직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돌려 JC 파트너스와의 2조 원짜리 계약을 되살려보려는 비열하고도 절박한 계산이었습니다. 유인영 씨, 당시 송 본부장의 처사는 우리 회사의 본뜻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 대리 자리를 보장할 테니 제발 회장님께 말씀 한마디만 잘해 주십시오. 부사장이 땀을 흘리며 인영 씨의 손을 잡으려 애원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학벌의 벽에 부딪혀 눈물 흘렸고 이틀 전만 해도 단 5분의 지각으로 비참하게 쫓겨났던 인영 씨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라는 화려한 제안 앞에서도 인영 씨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복직 제안서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무자비한 구조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영 씨는 유성유통 경영진을 향해 과분한 제안이지만 사양하겠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복직을 거절했습니다. 눈앞의 안락함보다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과 자존심을 먼저 선택한 차갑고도 엄숙한 거절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장과 무대를 선택한 여인영 씨의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취업을 넘어 부조리한 사회의 관습에 던지는 묵직한 돌직구와도 같았습니다. JC 파트너스가 후원하는 공익적 국책 물류기업의 총괄 팀장 자리를 수락한 후 인영 씨는 곧바로 출근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활기찬 기운이 가득한 서울의 아침, 그녀는 전날 밤 정성스럽게 다려둔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반지하 방 특유의 어둡고 습한 공기는 여전했지만 거울 속 인영 씨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전 직장인 대기업에서 달성했던 물류비용 15% 절감이라는 수치 팩트와 새로운 기업에서 실현할 취약계층 택배기사 처우 개선 안건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단기 사무보조 자리에 목을 매야 했던 과거의 나약한 여인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치료로 지친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인영 씨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능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곳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마주잡으며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사람다운 선택이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딸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어머니의 마음은 깊은 안도로 가득 찼습니다. 인영 씨가 새로운 출발을 향해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동안 그녀를 쓰레기처럼 버렸던 유성유통은 뼈아픈 파멸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망 구축 합작 계약이 완전히 파기되었다는 공식 문서가 접수되자 유성유통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폭락했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거대 프로젝트를 눈앞의 숫자에 눈이 먼 오만함으로 날려버린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 조치 처분을 받았던 송우식 본부장은 사내 감사팀의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업무상 배임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한 심각한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입증되어 가차 없이 해고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성유통이사회는 회사가 입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과 대외적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송 전 본부장을 상대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때 경영전략본부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계약직을 소모품으로 치부하던 그는 단 하루 만에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며 자산과 명예를 모두 잃고 업계에서 영구히 추방당했습니다. 사정 청취를 변명이라 치부하며 타인의 기회를 빼앗았던 자가 정작 자신은 어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완벽하게 짓밟히는 인과응보의 순간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로운 국책 물류기업의 로비에 들어선 인영 씨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셔츠 위로 눈부시게 부서졌고 로비에 모인 직원들은 총괄 팀장으로 부임하는 그녀를 향해 정중하고도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곳은 학벌이라는 겉껍데기나 이력서의 숫자로 사람을 제한하는 숨막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위기를 대처하는 리스크 관리 능력과 사람의 목숨값을 먼저 계산할 줄 아는 고귀한 안목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진짜 인재들의 무대였습니다. 인영 씨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고진호 명예회장과 실무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준비해온 혁신적인 물류 프로세스 기획안을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물류 비용을 15% 절감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취약계층의 처우를 보장하면서도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발표에 회의실 안의 모든 전문가들은 깊은 감탄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급 9,600원짜리 단기 인력이라며 그녀를 후려쳤던 유성유통이 얼마나 엄청난 보석을 제 발로 차버렸는지 인영 씨는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과 결과물로 세상 앞에 똑똑히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 저녁 인영 씨는 새로 부임한 국책 물류기업의 총괄 팀장 집무실에서 창밖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붉게 물든 노을이 아스라하게 지고 있었고 거리를 가득 메운 퇴근길 차량의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다음 달 어머니의 병원비와 남동생의 학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밤잠을 설치던 가난한 고졸 계약직 가장에 불과했습니다. 단 5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요즘 계약직 수준 진짜 라는 모멸적인 폭언과 함께 내쫓겼던 그 빌딩의 로비가 창문 저 멀리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영 씨의 마음속에는 이제 유성유통을 향한 억울함이나 송우식 본부장에 대한 증오심 따위는 단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묵직한 책임감이 그녀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영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와 서첩을 정리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서첩에는 앞으로 그녀가 이끌어갈 공익적 물류 혁신의 청사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영 씨는 가방을 챙겨 들고 집무실에 불을 끈 뒤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서무 직원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퇴근 인사를 건넸고 인영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가볍게 목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어깨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손목시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
그 운명의 5분을 떠올렸죠. 누군가는 그 5분을 규정 위반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인생을 망친 치명적인 실수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인영 씨에게 그 5분은 눈앞의 이익과 사내 규정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지 않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목숨의 가치와 정의감을 먼저 계산했던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가치관과 압도적인 실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그녀를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닌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선 주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단정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딸을 보며 어머니가 수척한 얼굴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소박한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죠. 인영 씨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숟가락을 들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첫 물류 프로젝트 기획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이제 어머니 병원비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돼요. 인영 씨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떨림도 없는 깊은 확신과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거친 손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이 결국에는 너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거라고 말이다. 어머니의 묵직한 위로는 인영 씨의 마음바닥을 그 무엇보다 견고하게 다져주는 위대한 이정표였습니다. 반지하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지만 그날 밤 두 모녀가 바라보는 하늘은 전보다 훨씬 더 넓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편협한 학벌의 벽 앞에서도 인간다운 가치관과 전 직장에서 증명한 압도적인 실력을 잃지 않았던 그녀처럼 우리 역시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다움을 먼저 선택하는 그 숭고한 용기를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며 상상치도 못한 가장 찬란한 기적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따뜻하고도 깊은 위로를 이 여름밤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빛나는 최고급 식당 안. 무거운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차가운 얼음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물벼락을 정통으로 맞은 젊은 여자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아였습니다. 단정했던 옷차림은 얼룩지고 엉망이 되었으며 창백해진 뺨 위로는 서늘한 물기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값비싼 보석과 화려한 옷차림으로 온몸을 치장한 중년 여성이 핏대를 세우며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천박하게 휴게실이나 치우는 주제에 연 매출 수백억 집안에 내 귀한 아들을 넘봐? 넌 우리 회사 청소부로도 안 쓸 수준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중년 여성의 날선 폭언이 넓은 방 안을 매섭게 울렸지만 서아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힘없고 가련한 약자의 표본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이런 지독한 멸시와 모욕을 겪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견디고만 있었던 것일까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도권 중심부에 자리 잡은 한 최고급 호텔의 귀빈 전용 휴게실이었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대형 조명과 최고급 대리석이 빛나는 그야말로 선택받은 소수만이 출입할 수 있는 은밀하고도 사치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한번 밟아보기도 힘든 이 화려한 세계의 구석에는 단정한 근무복을 입은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아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남는 시간에 피로를 풀거나 화려한 손님들의 옷차림을 주제로 수다를 떨 때도 서아는 언제나 홀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성실하고 조용한 말단 직원이었지만 서아의 눈빛은 화려한 공간의 겉면이 아닌 그 이면의 어두운 곳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버려지는 최고급 식자재들의 양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원어치의 고급 식재료가 쓰이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낭비의 현장을 빠짐없이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뒷문으로 들어오는 납품업체 직원들의 태도와 그들이 들이미는 식자재의 실제 품질을 매의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최고 등급이라 적혀 있었지만 실상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물건들이 버젓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관찰은 비단 식자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교양과 품위를 자랑한다는 최상위 귀빈들의 진짜 민낯 역시 그녀의 수첩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당연하다는 듯 내뱉는 사람들,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대하며 폭언을 일삼는 이른바 요주의 인물들의 행동 양식이 그녀의 기록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틈만 나면 메모를 하는 서아를 보며 유별나다며 혀를 찼습니다. 서아 씨는 기껏해야 계약직이면서 무슨 총괄 지배인이라도 된 것처럼 구네. 적당히 좀 하지. 비웃음 섞인 동료들의 말에도 서아는 타인의 시선이나 조롱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치밀하게 현장의 낭비 구조와 납품 업체들의 민낯 그리고 무례한 고객들의 명단을 수집하고 있었는지 그 작은 수첩이 훗날 얼마나 거대한 피바람을 불러일으킬지 당시 이 휴게실 안에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폭풍 전야의 고요를 견디며 기록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평화로워 보이던 휴게실의 두꺼운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휴게실의 두꺼운 유리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중년 여성, 최명희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란이었습니다. 온몸을 휘감은 값비싼 보석과 화려한 옷차림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요란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비슷한 차림새를 한 두 명의 지인들이 아첨하듯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입구에서 정중하게 고개 숙이는 직원들의 인사는 본체만체하며 곧장 휴게실 가장 안쪽에 자리한 굳게 닫힌 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하루 이용료와 최소 주문 금액을 합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엄격한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최고급 단독 특별실이었습니다. 명희는 직원의 안내나 확인 절차도 없이 제 집 안방처럼 맘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상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인들 역시 호들갑을 떨며 최고급 가죽 소파에 비싼 가방을 던져두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황한 다른 직원들이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서아가 작은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서아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고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특별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아는 두 손을 모은 채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곳은 사전 예약을 마친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특별실입니다. 바깥쪽에 마련된 일반 좌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아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웃고 떠들던 명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명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 남편이 이 호텔 그룹의 식자재 대주는 제일 큰 회사 사장이야. 내가 여기서 차 한 잔 마시겠다는데 어디서 일개 말단 직원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야? 명희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함께 온 지인들도 혀를 차며 서아의 태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직원이라면 지레 겁을 먹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설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호텔의 규정을 읊었습니다. 호텔 규정상 예약 없는 무단 이용 시에는 1,000만 원의 대관료 및 위약금이 즉시 청구됩니다. 규정은 모든 고객님께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약금이라는 단어에 명희의 눈꼬리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한낱 규정 따위에 가로막혔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뭐? 위약금? 너 지금 나한테 영업 방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장 지배인 불러와. 내가 오늘 너 해고당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명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특별실을 넘어 휴게실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휴게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도 서아는 명희의 일그러진 얼굴과 오만한 윽박지름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명희는 자신이 짓밟고 있는 이 평범한 직원이 속으로 어떤 무서운 셈표를 튕기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을 향한 폭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고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헐레벌떡 달려온 총괄 지배인은 전후 사정을 묻지도 않은 채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연신 식은 땀을 닦아냈습니다. 명희는 거만하게 서아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저 건방진 직원을 당장 치우지 않으면 납품 계약을 모두 끊어버리겠다며 날뛰었습니다. 서아는 그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배인의 비굴한 사죄와 최고급 접대를 약속받고 나서야 명희는 한껏 으스대며 휴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아의 수첩에는 그녀가 뱉어낸 납품회사의 이름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일과를 마친 서아를 찾아온 것은 오랜 기간 교제해온 연인 민우였습니다. 화려한 고급차에 기대어 있던 민우는 서아의 피로한 기색은 살피지도 않은 채 자기 집안의 재력을 과시하기 바빴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이 거대 그룹과 연간 200억 원이 넘는 독점 납품 계약을 맺고 있다며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성격이 좀 불같긴 해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당장 내일 밥이나 먹자고 하시네. 무조건 숙이고 비위만 잘 맞추면 별일 없을 거야. 민우는 내일 어머니와의 식사 자리가 잡혔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서아는 민우의 말을 들으며 낮에 휴게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오만한 여성의 얼굴을 단번에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그저 건조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방으로 돌아온 서아는 겉옷도 벗지 않은 채 휴대용 컴퓨터를 켜고 조용히 숫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그토록 자랑하던 업체의 단가표를 샅샅이 역추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원가와 교묘하게 조작된 거대한 차액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화면을 매섭게 훑었습니다. 오만한 횡포의 이면에 숨겨진 부패의 사슬을 서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식당의 단독방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는
숨막힐 듯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추어 도착한 서아와 민우가 자리에 앉기도 전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온몸을 값비싼 보석으로 휘감고 오만함을 풍기는 중년 여성, 바로 전날 휴게실에서 난동을 부렸던 최명희였습니다. 아들의 곁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명희의 걸음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지으려던 그녀의 인매가 일순간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서아 역시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명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깨지고 명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안을 매섭게 갈랐습니다. 너 이 건방진 것. 내가 왜 우리 아들 옆에 서 있어? 명희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민우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명희의 입에서는 끝을 알 수 없는 멸시와 폭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디서 천박하게 휴게실이나 치우는 주제에 연 매출 수백억 집안에 내 귀한 아들을 넘봐? 넌 우리 회사 청소부로도 안 쓸 수준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분노를 이기지 못한 명희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얼음물 잔을 집어들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아의 얼굴을 향해 끼얹었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차가운 물줄기가 허공을 갈랐고 서아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정했던 옷차림은 얼룩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서아를 보호하기는커녕 안절부절 못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나약하고 비겁한 연인의 모습을 보며 서아는 차가운 물기를 타고 흐르는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비참한 몰골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내뱉는 모욕과 멸시의 단어들은 역설적으로 서아에게 가장 완벽한 확신을 쥐어주었습니다. 전날 밤 찾아냈던 장부상의 비리와 횡령의 흐름, 그리고 거대 기업의 이름을 팔아 뒤에서 횡포를 부리던 썩은 뿌리의 실체가 눈앞에서 명백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끝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끼는 명희의 거친 숨소리와 창백해진 민우를 뒤로 한 채 그녀는 조용히 젖은 몸을 이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얼음물에 흠뻑 젖은 처참한 몰골로 식당을 빠져나온 서아의 뒤를 허둥지둥 쫓아온 것은 연인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추위에 떠는 서아의 젖은 어깨를 감싸주기는커녕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꺼봐. 내가 무조건 고개 숙이고 어머니 비위부터 맞추라고 했잖아. 화 풀리실 때까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싹싹 빌어. 그 정도 수모는 참을 수 있잖아. 서아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동자로 제 앞에 남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나약함과 비겁함이 남김없이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겁하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과는 그 어떤 미래도 함께 그릴 수 없어.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서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도 감정적인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위험 요소 평가를 마친 자의 건조하고 단호한 결단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멍하게 굳어버린 민우를 길거리에 남겨둔 채 서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침없이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은 서아가 홀로 향한 곳은 자신이 일하던 호텔보다 훨씬 거대하고 웅장한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기업 그룹의 본사 사옥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로비를 지키던 보안 요원들은 서아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굽혀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삼엄한 보안 구역을 통과해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이 거대한 기업 제국의 가장 높은 곳, 한재양 명예회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넓고 고요한 집무실 안, 묵직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있던 노회한 수장은 서아를 보며 옅고 든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는 품에서 정갈하게 철해진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휴게실의 만성적인 적자, 원인과 식자재, 독점 협력사의 단가 부풀리기 정황, 그리고 계약 조항에 명시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관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썩어 들어간 뿌리는 즉시 도려내야 합니다. 한재양 명예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묵직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없고 평범한 말단 직원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어떻게 그룹의 심장부에 서서 거물급 협력사의 생사료 탈권을 논하고 있는지,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마침내 그 육중한 잔막을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재양 명예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류 안에는 명희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자재 납품업체가 그동안 얼마나 교묘한 수법으로 단가를 부풀려 왔는지, 그리고 그 부당한 이익이 어떻게 명희의 화려한 사치품으로 둔갑해 흘러들어갔는지 명백한 증거와 숫자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의 규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횡포를 일삼으며 거대 기업의 품격에 먹칠을 한 명의의 만행까지 서아의 낡은 수첩에 적혀있던 모든 관찰 결과가 완벽한 계약 해지의 근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장을 소리 없이 덮은 명예회장의 주름진 얼굴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후계자의 냉철한 판단력에 대한 묘한 흐뭇함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썩은 가지가 거대한 기둥을 갉아먹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법이지. 거칠애와 오만에 취해 제 분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기업의 신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때가 되었구나. 명예회장의 묵직한 목소리에 서아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열리는 전국 우수 협력사 연회 자리가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룹의 원칙을 명확히 바로 세우고 자격 미달인 업체들을 완전히 도려내야만 합니다. 서아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묵묵히 마주하던 명예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낮은 현장에서 묵묵히 경영의 본질과 인간의 밑바닥을 꿰뚫어 보고 돌아온 딸의 길고 길었던 위장 취업을 끝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다가오는 연회에서 썩은 협력사들의 물갈이와 함께 우리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기 최고 경영자가 누구인지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도록 하마. 이번 숙청 작업은 내가 직접 진두지휘하도록 해라. 명예회장의 확고한 선언은 곧 거대한 제국의 막강한 권력이 서아에게 온전히 이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서아는 정중하게 묵내를 올리며 고요한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서늘하고 차가운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자신들에게 다가올 거대한 파멸을 꿈에도 모르는 명희는 다가오는 연회에서 가장 돋보이기 위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신구와 최고급 맞춤 의상을 고르며 헛된 우월감에 흠떡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회사의 200억 원대 독점 계약 연장이 당연히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거대 기업 그룹이 주최하는 전국 우수 협력사 연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본사 사옥의 가장 큰 대형 연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협력사 대표들과 임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조명이 뿜어내는 눈부신 빛은 사람들의 기대감과 묘한 허영심을 한껏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무리의 중심에는 단연 최명희와 그녀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오직 오늘만을 위해 특별히 맞춘 수천만 원짜리 화려한 연회복을 입고 목과 손목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거대한 보석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걸음걸이와 치켜든 턱 끝에는 자신이 이 거대한 공간에서 가장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맹신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아유, 사모님. 오늘 정말 눈이 부시네요. 이번 독점 계약 연장도 당연히 사장님 차지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영세한 업체 대표들이 조심스럽게 아부를 떨자 명희는 화려한 부채를 흔들며 거만하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호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이 이 그룹에 납품하는 물량 규모만 1년에 200억 원이 넘어요. 명예 회장님도 우리 남편 없이는 이 그룹의 호텔 주방이 멈춘다는 걸 아시니까요. 사실상 우리 회사는 이 거대 기업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특별한 위치죠. 명희의 거침없는 호언장담에 그녀의 남편 역시 어깨를 한껏 으쓱이며 거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호텔에 제출했던 조작된 단가표와 부풀려진 장부가 이미 낱낱이 파헤쳐져 그룹 심장부에 있는 서아의 손에 완벽한 증거물로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흠뻑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챙기며 기업의 신용을 갉아먹었던 행적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 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명희의 목소리는 더욱 뾰족하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나르는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윽박지르고 다른 업체 대표들의 소박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연회장 무대 뒤편의 고요하고 어두운 대기실에서는 밖과는 완전히 다른 서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숙청에 칼날을 쥔 서아가 화려한 의복 대신 단정하고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명희의 천박하고 요란한 웃음소리를 차갑게 듣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등 뒤로는 그룹의 최고위 임원진들이 일제히 숨을 죽인 채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밖에서 울려 퍼지는 명희의 오만한 웃음소리는 곧 자신을 집어삼킬 파멸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막이 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잠시 화장을 고치기 위해 홀을 빠져나와 걷던 최명희는 인적이 드문 무대 뒤편 어두운 복도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고 걸음을 우뚝 멈추었습니다.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젊은 여자,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끔찍한 물벼락을 내렸던 그 천박한 휴게실 직원 서아였습니다. 명희의 두 눈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서아가 어떻게든 자신의 아들에게 다시 매달리기 위해 이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연회장 뒷문으로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명희는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서아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너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왔어? 어디서 쥐새끼처럼 기어들어와서 구질구질하게 질척대는 거야. 보안 요원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발로 안 기어나가? 명희의 입술은 흉하게 비틀렸고 쏟아지는 목소리에는 짙은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아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낼 듯한 명희의 살기 어린 위협 앞에서도 서아는 그저 서늘하고 고요한 눈동자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억울해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단 한 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짧은 정적 끝에 서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감정적인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냉혹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듯한 지극히 건조하고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협력사 계약 조항 제8조 임직원의 중대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기업 이미지 훼손 시 모든 계약은 예고 없이 즉각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조항 언급의 명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복도가 떠나가라 크고 요란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휴게실 바닥이나 닦는 주제에 어디서 주워들은 계약 조항을 들먹여?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의 200억 원짜리 계약을 어쩔 건데? 명희는 서아의 덤덤한 경고를 패배자의 발악이자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습니다. 자신이 짓밟고 조롱하고 있는 그 수수한 정장의 여자가 바로 그 200억 원짜리 계약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룹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명희가 서아를 향해 마지막 멸시의 시선을 던지고 기세등등하게 돌아설 때 연회장 안에서는 그룹의 최고 권력자인 한재양 명예회장의 입장을 알리는 웅장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명희는 곧 독점 계약을 따낼 승리자라는 허영심에 흠뻑 취해 가장 상석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서아는 벼랑 끝으로 향하는 그녀의 오만한 뒷모습을 보며 가장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덫은 완벽하게 닫혔고 이제 무대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사형 선고를 내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웅장한 교향곡이 넓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마침내 이 거대 기업 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절대적인 권력자 한재양 명예회장이 단상 위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은 일제히 숨을 죽인 채 자리에서 일어섰고 장내에는 옷깃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 팽팽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연단 바로 앞 가장 눈에 띄는 상석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최명희와 그녀의 남편 역시 이제 곧 자신들을 향해 쏟아질 독점 계약 연장의 축포를 고대하며 한껏 상기된 얼굴로 단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강렬한 빛이 오직 명예회장 한 사람만을 비추었습니다. 연단에 선 그는 환영의 미소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서운 눈빛으로 장내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소의 자애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서늘하고 압도적인 위엄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내를 짓누르는 묵직한 목소리가 마침내 팽팽한 정막을 갈랐습니다. 우리 그룹이 이토록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진실한 이유는 바로 협력사와의 굳건한 신용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목숨처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참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만과 허영에 취해 타인을 무참히 멸시하고 뒤에서는 서류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탐하며 기업의 맑은 뿌리를 갉아먹는 자들이 우리의 고귀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명예회장의 날카로운 일갈이 떨어지자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축제 분위기를 예상했던 수많은 협력사 대표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명희의 남편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설마 저 끔찍한 경고가 자신들을 향한 칼날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소 눈엣가시 같았던 경쟁 업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모조리 떨어져 나갈 것이라며 화려한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속으로 오만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명예회장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거대한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에 우리 그룹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썩은 가지들을 가차없이 도려낼 거대한 숙청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정화 작업을 위해 가장 낮은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낱낱이 진실을 파헤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 우리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차기 최고 경영자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명예회장의 폭탄 선언이 무겁게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내는 거대한 충격과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철통 같은 그룹에 비밀스럽게 감춰진 후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희 역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로운 권력자가 누구일지 숨을 죽여 기다렸습니다. 이내 명예회장이 무대 측면을 향해 손을 뻗었고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짐과 동시에 단 하나의 눈부신 빛이 굳게 닫혀있던 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르며 등장하는 단호한 구두 굽소리가 쥐죽은 듯 고요해진 연회장에 또렷하고 선명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빗줄기가 연회장의 굳게 닫힌 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장내를 짓누르는 무거운 정적을 가르며 단호하고 일정한 구두 굽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다름 아닌 서아였습니다. 화려한 연회복으로 치장한 수백 명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장식 하나 없는 수수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숨이 막힐 듯한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흔들림 없는 서늘한 시선으로 곧장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단 바로 앞 상석에 앉아 헛된 승리감에 취해 있던 최명희의 얼굴에 띄어졌던 거만한 미소가 일순간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명희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경악에 찬 숨을 집어삼켰습니다. 불과 10여 분 전 어두운 복도에서 자신이 쥐새끼라 부르며 지독한 조롱을 퍼부었던 그 천박한 휴게실 직원이 지금 모든 이의 경애를 받으며 무대 중앙을 향해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가 단상 위로 올라서자 한재양 명예회장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한 걸음 물러서며 그녀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썩은 뿌리를 직접 캐내고 묵묵히 기업의 내일을 그려온 내 유일한 핏줄이자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갈 차기 최고 경영자 한서아입니다. 명예회장의 묵직한 소개가 연회장을 강타하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장내에서 믿을 수 없다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명희의 남편은 핏기가 가신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함부로 짓밟고 모욕했던 그 힘없는 계약직 직원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룹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단상 중앙에 선 서아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연회장을 훑어내리다 이내 정확히 맨 앞줄에 굳어있는 명희 부부를 향해 꽂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그룹의 이름을 팔아 타인을 멸시하고 부당한 탐욕을 채우던 자들의 민낯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원칙을 무시하고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오만한 협력사들과의 모든 계약은 영구히 파기될 것입니다. 서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휴게실에서 규정을 읊고 복도에서 경고를 던지던 그 건조하고 단호한 음성 그대로였습니다. 그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명희의 다리에서 마지막 남은 힘마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의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보석과 화려한 의상은 바닥을 구르며 한없이 초라하게 구겨졌습니다. 단상 위에서 그 처참한 몰락의 시작을 내려다보는 서아의 맑은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연회가 막을 내리고 수많은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 눈부신 조명마저 절반쯤 꺼진 그 서늘한 공간에는 오직 바닥에 주저앉은 최명희 부부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서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원짜리 장신구를 흔들며 사람의 급을 나누고 멸시하던 명희의 오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와 구겨진 연회복 차림으로 덜덜 떨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직 모든 것을 잃었다는 짙은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명희의 남편 역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잿빛 얼굴로 바닥만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서아의 뒤에 서 있던 책임자가 다가가 묵직한 서류철 하나를 그들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위에는 독점 납품 계약 영구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서라는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들이 지난 수년간 독점 권력을 쥐고 저질러온 식자재 단가 부풀리기 정황과 휴게실 직원들에게 가한 폭언과 횡포가 모두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임을 낱낱이 짚어냈습니다. 아울러 부당하게 취득한 수십억 원의 이득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건조한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서아의 냉혹한 통보가 떨어지자마자 명희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서아의 발밑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서아의 구두 끝에 비비며 처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미쳤었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비굴한 애걸이 텅 빈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약이 끊기면 내일 당장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자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위약금 청구만은 제발 거두어 달라며 목이 쉬어라 부르짖었습니다. 명희의 처절한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서아의 눈빛은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자에게 한없이 잔인했던 오만함이 자신보다 강한 힘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씁쓸한 풍경이었습니다. 서아는 명희가 꽉 붙잡고 있던 자신의 바짓단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가가 어떤 것인지 이제 당신들이 그 처절한 밑바닥에서 직접 배울 차례입니다. 타인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잃어버린 자에게 냉혹한 경영의 세계가 베풀 자비는 없습니다. 이 싸늘한 마지막 선고를 남긴 채 서아는 흔들림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명희 부부의 뼈저린 통곡 소리만이 어두운 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차갑고도 압도적이었던 심판의 밤이 지나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대 기업이라는 든든한 바람막이를 잃어버린 최명희 부부의 업체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단 몇 주 만에 철저한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명희가 제 몸처럼 아끼고 자랑하던 화려한 저택과 수입 자동차 그리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보석들은 모조리 압류되어 차가운 경매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비겁한 침묵으로 불을 과시하던 연인 민우 역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가장 쓰라린 밑바닥 삶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반면 썩은 뿌리를 도려냈던 서아는 마침내 그룹 본사의 가장 높은 집무실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지시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최상위 귀빈 전용 휴게실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투명한 심사를 통해 새로운 협력사들이 선정되었고 특권 의식에 젖어 횡포를 부리던 고객들은 영구적인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치로 얼룩졌던 공간은 비로소 기업의 진짜 신용을 증명하는 투명한 흑자 경영의 표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한은 지난 시간들을 묵묵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었으며 온갖 멸시를 견뎌야 했던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경영자로서 지녀야 할 가장 무거운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걸쳐 입은 옷의 가격표를 자신의 진짜 가치로 착각하곤 합니다. 알량한 재력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약자를 짓밟으며 그 영원할 것 없는 우월감에 취해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얄팍한 오만함은 비즈니스의 세계는 물론 우리의 긴 인생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가장 빠르게 파멸시키는 무서운 위험 요소일 뿐입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흔들림 없는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의일가의 처절한 몰락이 똑똑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누리는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 자만할 때 혹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밤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